2010년 3월의 어느 흐린 날 서울 도봉구 외곽의 한 산자락에서 새로운 산책로 공사가 한창이었다. 굴착기가 흙을 파내고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작업을 이어가던 중 한 인부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그는 삽을 내려놓고 동료를 불렀다. 흙 속에서 검은 비닐에 쌓인 무더기가 드러났다. 처음엔 누군가 버린 쓰레기인 줄 알았지만 비닐을 조심스레 풀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부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사람이야. 경찰 불러.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곧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산을 울렸다. 경찰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심해 뼈와 약간의 피부만 남아 있었다. 놀랍게도 왼손은 사라진 상태였다. 누가 손을 잘랐나? 수사팀의 윤성민 경위는 혼잣말을 하며 시신을 살폈다. 그러나 오른손은 비닐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건조된 상태로 실압화되어 보존되어 있었다. 이건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겠어라며 성민은 동료에게 지시했다. 시신은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됐고 며칠 뒤 지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49세 여성 김미영 가명으로 2005년 8월에 실종 신고된 인물이었다. 김미영은 도봉구에 살던 평범한 주부였다. 그녀의 딸 혜진은 실종 당시 어머니가 동거인 심재구 가명과 함께 살던 집에서 갑작스레 사라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혜진은 어머니가 실종된 뒤 심씨가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전화를 안 받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죠. 저는 처음부터 그를 의심했어요 라며 눈물을 삼켰다. 성민은 혜진의 말을 들으며 오래전 실종 사건이 이번 발견으로 연결됐음을 직감했다. 그는 심재구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 거야 라며 수사 방향을 정했다. 경찰은 심재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50대 중반의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김미영과 3년간 동거했다. 실종 신고는 심재구가 직접 했지만 그의 태도는 석연치 않았다. 성민은 실종 신고서를 다시 읽었다. 2005년 8월 15일 김미영이 집을 나갔다고 신고했군.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신고한 거지? 심재구는 실종 사흘 뒤에야 경찰을 찾았다. 주변인들의 증언은 의심을 더 깊게 했다. 이웃 주민은 김 씨가 사라진 뒤 심 씨가 갑자기 집을 정리하고 이사했어요. 뭔가 급하게 도망치듯이 보였죠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웃은 심 씨가 자주 술에 취해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다 끝났다라든가 빚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죠라고 전했다. 성민은 심재구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도박에 빠져 여러 차례 빚을 진 전력이 있었다. 김미영과 동거하던 시절에도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혜진은 어머니가 심 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많아요. 갚으라고 하면 화를 내며 집을 나가곤 했죠. 실종 전에도 돈 얘기로 싸웠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성민은 도박 빚이 동기일 가능성이 높아라며 심재구가 실종 신고를 허위로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그가 김미영을 해쳤다면 실종 신고는 자신을 의심해서 빼내기 위한 연극일 거야. 경찰은 심재구를 소환했다. 그는 수사실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미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없었어요 라며 일관되게 부인했다. 성민은 그날 어딜 갔었나요? 라고 물었지만 심재구는 건설 현장에 일 나갔다 왔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었다. 이웃은 그날 심재구가 집 근처에서 큰 아이스박스를 차에 싣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검은 비닐로 뭔가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상해서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치자 급히 차를 몰고 가버렸죠 라며 목격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은 이 증언을 들으며 아이스박스라 시신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어라고 중얼거렸다. 성민은 체면 수사를 제안했다. 목격자 기억을 더 정확히 끌어낼 필요가 있어 체면 수사에서 한 이웃은 심 씨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썩은 고기 같은 냄새였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시키는 걸 봤죠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그날 밤 심 씨가 아이스박스를 들고 어딘가로 가는 걸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라고 덧붙였다.
이 증언들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성민은 김미영이 사라진 날 심재구가 시신을 처리했을 거야 라며 확신했다. 경찰은 심재구의 옛집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이미 이사간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성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스박스와 냄새 그리고 실종 신고의 모순. 이걸로 심재구를 더 압박해야 해. 그는 심재구를 다시 소환할 준비를 하며 수사 기록을 정리했다. 산책로에서 발견된 검은 비닐 속 시신은 5년간 묻혀있던 비밀을 풀 열쇠였다. 성민은 이제 진실을 찾아낼 때야라며 이를 악물었다. 윤성민 경위와 수사팀은 심재구를 둘러싼 의심의 고리를 좁혀갔다. 그러나 2005년 실종된 김미영의 시신이 2010년 산책로에서 발견된 이후에도 단서가 부족했다. 사건 발생 7년 만인 2012년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 검은 비닐에 쌓인 시신을 감싸고 있던 물건이 홈쇼핑에서 판매된 오리털 이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의학팀은 이불의 섬유와 제조사 로고를 분석했고 수사팀은 김미영의 과거 구매 기록을 뒤졌다. 2004년 11월 김미영이 홈쇼핑 채널에서 오리털 이불을 주문한 내역이 발견됐다. 그녀의 딸 혜진은 어머니가 그 이불을 정말 좋아했어요. 겨울마다 꺼내 쓰곤 했죠. 새 것처럼 관리했는데 실종 후엔 보이지 않았어요 라며 눈물을 삼켰다. 성민은 이 단서를 들으며 이 이불이 심재구와 김미영을 연결하는 결정적 증거야 라며 확신했다. 경찰은 심재구를 다시 소환했다. 수사실에 앉은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성민은 이불 사진을 테이블에 내밀며 이거 알아보겠어? 김미영이 산 오리털 이불이야. 시신을 감싸고 있었지라고 물었다. 심재구는 눈을 깜빡이며 그런 이불 많잖아요. 왜 나한테 묻냐고요? 라며 시선을 피했다. 성민은 목격자 증언을 꺼냈다. 내가 김미영 실종 날 아이스박스를 차에 실었지? 집에서 썩은 냄새가 났고 이웃들이 다 봤어. 이 이불로 시신을 싸서 선산에 묻은 거 아니야? 심재구는 처음엔 침묵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성민의 눈에 띄었다. 성민은 압박을 이어갔다. 도망칠 수 없어. 이불 구매 기록까지 나왔어. 자백하는 게 나을 거야. 심재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무너졌다. 그날 다퉜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박 빚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김미영이 화를 내며 나가라고 했죠. 홧김에 목을 졸랐어요. 성민은 숨을 참으며 그의 말을 들었다. 심재구는 숨이 끊어진 걸 보고 정신없었어요. 집에 놔둘 순 없어서 이불로 감쌌죠라고 털어놨다. 그는 시신을 오리털 이불로 감싼 뒤 집에 있던 아이스박스에 넣었다고 했다. 처음엔 냄새가 안 나게 보관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썩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산에 묻었죠. 성민은 왜 실종 신고를 했어? 라고 물었다. 심재구는 의심받기 싫었어요. 그냥 사라진 척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라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심재구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선산을 수색했다. 도봉구 외곽에 위치한 선산에서 비닐에 쌓인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는 김미영을 살해한 뒤 며칠간 집에 시신을 보관하다 냄새가 퍼지자 선산으로 옮겨 안매장했다. 성민은 7년이나 숨겼는데 결국 드러났군이라며 기록을 정리했다. 심재구의 자백으로 실종 신고가 연극이었음이 밝혀졌다. 혜진은 어머니의 죽음을 확인하며 그때부터 심씨를 의심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 다행이에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2012년 말 심재구는 법정에 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김미영과 다투다 살해하고 시신을 이불로 감싸 아이스박스에 보관한 뒤 선산에 안매장했다. 실종 신고로 가족과 수사를 속이려 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심재구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냉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실종 신고로 가족을 오랜 세월 고통 속에 남겨뒀다. 죄질이 무겁다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심재구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고 곧 교도소로 이송됐다.
성민은 판결 후 법정 밖에서 혜진을 만났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을 때부터 심씨를 의심했어요. 7년이나 걸렸지만 이제라도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다. 성민은 미안해요. 더 빨리 찾지 못해서라며 위로했다. 혜진은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그녀는 무덤 앞에 오리털 이불을 놓으며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속삭였다. 성민은 가족이 이렇게라도 위로를 찾았으니 다행이야 라며 발걸음을 돌렸다. 성민은 사건을 마무리하며 도봉구 산책로를 다시 찾았다. 공사가 끝난 그곳은 이제 시민들이 평화롭게 걷는 길이 되어 있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새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7년간 흙 속에 묻혀있던 김미영의 비극은 그의 기억에 깊이 남았다. 검은 비닐 속에 숨겨진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성민은 수사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다. 심재구는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렀고 김미영은 딸의 품에서 마지막 안식을 찾았다. 산책로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곳에 묻혔던 이야기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터였다.